안녕하세요. 저는 발전대한 피다의 강한이라고 하고요.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저녁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체 시리즈의 일부분인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활동가의 목소리로 만드는 국제개발협력 속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시리즈를 올해 진행을 하였고요. 어제랑 오늘은 조직문화 기획으로 청년활동가 편, 중견활동가 편 이렇게 두 편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행사의 제목은 더 오래 더 즐겁게 개발협력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 이야기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청년 활동가로 시작하여 이제는 중견 활동가가 된 패널 세 분을 모시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더욱 민주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과 생각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청년 활동가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관련 연구들, 어제 이야기 나왔던 국제협업팀이나 좋은 일 하시네요 팀이나 또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얼라이언스 이런 분야들을 통해서 청년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오늘 행사를 기획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도 한 10년 전쯤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10년 전에는 청년 활동가로 시작했던 활동가들이 이제 그 10년이란 시간을 지나서 지금 시점으로 왔을 때 10년 동안에 어떤 고민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또 그 사이에 우리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뭐 조직 문화라든지 활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오늘 모신 패널분들에 대해서는 그 조직의 어떤 일원으로서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개인 한 사람, 활동가 한 명으로서 소소하게 좀 진솔하게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니까요. 그 참가자분들의 경우에도 오늘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함께 만드는 이야기가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전 설문이나 또 코멘트를 주신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채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질문이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토론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그 손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한 가지 안내 사항이 있는데 오늘 패널분들이 아무래도 그 한층 더 자유롭게 그간 담아왔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귀여운 동물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참가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본인의 실명이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좀 비디오나 그 이름 설정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로 녹화가 돼서 발전대한 피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대한 피다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의 소개를 먼저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전체 진행과 또 오프닝 발제를 맡아주실 양동화 운영위원님의 소개를 먼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동화라고 합니다. 지금 피다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그 한이님이 10년 전에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청년이 아니신가?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청년 활동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실 연차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야기도 나눠주셨고 그랬는데 청년이란 걸 과연 연차나 나이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전체 사회를 보게 될 양동화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배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 방구석 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우배라고 합니다. 저는 개발협력 내에서는 4개의 조직을 경험했고요. 그중에 3개가 개발 NGO였습니다. 이제 어느새 개발협력에 입문한 지 만 9년이 지나서 10년 차가 됐는데요. 일단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가 중견인가 하는 놀라움이 먼저 있었고, 또 내가 활동가인가, 뭐가 활동가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중견 활동가라는 그 글자에서 한 글자도 사실 자신이 없었지만은 10년 동안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은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화명을 가진 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대화명,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름을 정할 때부터 제가 이 자리에 와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활동명이라는 거를 요즘 다들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활동명이 저는 없어서 이걸 정하면서도 약간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니은이 들어가는 어떤 걸로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견 활동가인가 청년 활동가인가 되게 고민을 하면서 자리를 했고요. 저는 중간 관리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견 활동가인가 청년 활동가인가는 아직도 의문이고요. 전 어제 참여하신 패널 중에 좋은 일 하시네요 연구하신 패널분이 계셨는데 저도 좋은 일 하겠다는 의지로 사실 저는 그러니까 기업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어떻게 와야 되는지 몰라서 공부부터 하면서 다른 청년들과 같이 활동하고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에서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10년 동안 되게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변화의 과정들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오프닝 발제가 간단히 진행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양한 토론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오프닝 발제를 맡아주신 양동화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화면 공유 시작하시고 발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제 이어서 중견 활동가들의 경험과 시각으로 보는 변화의 가능성, 더 오래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 중견 활동가들은 어떤 고민을 가졌나 한번 제가 간단하게 네, 꼰대를 방출하면서 네, 꼰대 커밍아웃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 신청을 받을 때 차별 활동 인식에 대해서 우선 설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만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응답자는 45인이었고 낮은 급여와 고용 불안, 이게 전체 응답자 그 연차와 상관없이 모두가 불안하고 좀 불편하고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당하지 않은 책임과 권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인식 부족, 그다음에 뭐 조직 문화, 건강, 그다음에 일자리 부족, 연대 부족, 이런 순서로 네, 응답을 해주셨고요. 연차별로 나눠서 보면 3년차 이하가 20명이 답을 해주셨는데 낮은 급여, 고용 불안 이런 순서로 응답을 해주셨고요. 4에서 7년차는 고용 불안, 인식 부족, 책임 권한, 그다음에 낮은 급여 이야기를 해주셨고, 7년 이상 15분이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한 이야기, 낮은 급여,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걸 보면 그 낮은 급여, 고용 불안,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오래 즐겁게 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연차가 낮을수록 사실 낮은 급여와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 활동가로서 그러니까 이 국제개발협력에 입문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이 좀 심했던 것 같고, 7년 이상의 이런 활동가들은 어쨌든 그 조직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과장급 이상, 어떤 데는 팀장을 맡기도 할 거고, 그런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불편함?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사실 3순위가 조직 문화긴 한데, 저는 이제 이 설문에서 조직 문화와 책임과 권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조직 문화와
책임과 권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책임과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낮은 급여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정말 이 국제개발협력의 노동 환경이 이렇게 좀 어렵구나라고 볼 수 있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7년차 이하 간사 활동가들도 이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건 중간 관리자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지는 않구나. 하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입문하는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고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이 내가 7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여전히 저런 것들을 불안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결과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 관리자의 5가지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웰컴 투 사이월드. 이거는 이제 중간 관리자는 사이월드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제로 낄 것인가 깰 것인가 라고 만들어 봤어요. 저는 자료 출처는 그 NPO 지원센터에서 중간 관리자 교육을 했을 때 나왔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제목을 구성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했었어요. 중간 관리자가 되면 사실 중간 관리자들의 가장 큰 고민, 내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담당자들에게는 실무 처리 역량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최고 관리자는 비전 제시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 또 이게 조직의 크기에 따라서 이 중간 관리자의 역할들도 정말 좀 다양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가기에 좀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 2가지는, 2번째 고민은 누구의 말에 기울여야 할까라는 건데, 우선 이런 경우들은 중간 관리자들한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 실무자들은 아니 왜 팀장이 정말 윗선의 그 불편한 의사소통이나 불편한 지시사항, 업무 지시를 좀 잘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팀장이 좀 무능하고 팀장이 꼰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중간 관리자는 그 위에 있는 최고 관리자한테 아니 네가 팀장이 됐으면서 과장이 됐으면서 뭐 아래 후배들 하나 제대로 단도리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최고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실무자들에게 잘 전달해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난 되게 최고 관리자에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또 그 실무자들에게 또 이렇게 최고 관리자의 의사를 잘 전달하면 저 사람은 정말 윗사람 편. 이렇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고민은 너무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중간 관리자는 내 편이 없다. 저는 이제 후배 실무자가 팀장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외롭다고. 자기 팀원들이 원래는 같이 팀원이었을 때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게 지냈는데 왠지 자기 없는 카톡방이 따로 하나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맨날 자기 욕을 할 것 같고 눈치가 보이고 너무너무 외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통계가 있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 35%가 중간 관리자들의 고민이었는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니까 팀원들이 싫어해요. 근데 일을 내가 여유롭게 하니까 팀원들이 좀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다음 순위로는 체계적으로 일하면 참 인간미 없다. 일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고 경청해서 추진하면 느리다. 유유부단하다. 우리 팀장은 뭔가 결정할 때 느려. 그래서 일이 좀 잘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은 게 원칙대로 일하면 경직됐다고 이해하고 유연하게 하면 일관성이 없다고 해요. 너 저번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번엔 또 이렇게 말해? 아니 상황에 따라 팀원들의 그 애로사항에 따라 결정했는데 일관성이 없다라는 피드백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최고 관리자들한테 좀 관계를 잘해서 뭔가 의견을 해보려면 쟤는 진짜 사무총장한테 아부해 우리 팀장은 그렇게 하고 순수하게 하면 무능한다. 이런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는 외롭다. 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번째는 중간 관리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팀장이 요즘 그런 말이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이런 말이 있듯이 저 태어나서 팀장은 처음이라서 라고 변명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자리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위계적 모순을 겪고 있어요. 아무리 소통해도
어차피 최종 결정을 위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권한도 부족해요. 사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팀장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장급, 팀장급, 이 중간 관리자들도 사실 권한은 너무 제한적인데 책임은 너무 무한정이에요. 그리고 멀티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가 너무 과중해요. 팀을 관리하면서 자기 업무 까지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요즘 그 많이 듣는 중간 관리자들의 애로사항으로 팀원들에게 일을 시키면 꼰대 소리를 들을까봐 본인이 차라리 야근을 하고 말지,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고 말지 해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 관리자들도 꽤 많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민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고민들이 중간 관리자로서의 어려움, 그리고 이 실무자와 최고 관리자 속에서 어려움, 이게 끼어 있는 사이월드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 계속 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정답,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나누는 게 오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발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